인간이라는 소리를 쓰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관자를 두어갖고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된 겁니다. 보람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보람 있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고생을 하는 일이 돼요. 장사는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법칙이에요. 동물에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찡그리고 울고 있잖아요. 조상이 같이 울어요. 여기 조상입니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춰갖고 할 일을 못 했다라고 하면 너희들 죄는 엄청난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조건을 따지지 마라. 니한테 준 조건이 니한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암이 걸려갖고 투병을 한다든지 뭐 암 걸리려고 하면 제법 되게 두드리 맞을 때거든요. 이거는 목숨까지 거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픈 사람은 아픈 기 나서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우리가 근본을 모르고 세상을 살면 이 3차원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3차원의 주파수는 항상 요렇게 흘러. 그럼 나는 3차원의 육신을 받아갖고 살러 왔기 때문에 요렇게 흐르는 게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느냐? 네가 바른 길로 노력을 하면서 가면 항상 오르막밖에 없지 내리막은 없어요. 잘못 살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우리가 30% 가져온 거예요. 기본 사주를 가져온 것이지 70%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게 사주가 요렇게 생겼어. 산이 3개가 딱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산, 그 다음에는 큰 산, 그 다음에 또 작은 산, 요래가 매산자를 딱 그려놓은 게 사주입니다. 근데 한 번의 기회를 줄 때는 내가 등용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기초 공부를 잘해갖고 등용문에서 열심히 내가 갖추고 노력을 하며 바른 길로 갔다면 그 다음에 큰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이 큰 산에 올라가면 이거는 지금 그려놓으니까 요만한 도화지에다 그리니까 산이 요만한 거지. 세상을 합폭으로 잡으면 산이 높은 거는 끝이 없어요. 그게 내 사주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간다 그러죠. 하늘 높아요. 올라갈 줄을 모르는 게지. 그거는 세상살이에 전부 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나는 여기서 멈춰가지고 내가 정리해갖고 또 백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함이죠. 큰 깊이를 모르면 입을 닫아라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니부터 어려워질 테니까 앞으로는. 진심으로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선지식이고 지식자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를 대고 백성들 앞에 한마디 해달라 하지 않는가 배. 할 말을 해야지. 하나마나 하는 말을 왜 해? 좋은 소리 다 끌어모아가지고 말 만드는 그런 작업을 아직 해요? 그러면 네 실력이 갖추어져. 네가 자꾸 그런 거 빗대가지고 비유법을 쓰고 뭐 이래갖고 네 아이템을 만들고 이거는 그거 옛날에 시골에서 할아버지들 다 하는 소리예요.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햇빛이 나는 날도 있지. 그거 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조금 모양 만들어 했다고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그래갖고 사회 지도자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 그것만이 지혜가 스스로 나와. 진정으로 백성을 아끼고 살아요. 그만한 자리에 있다면 네 주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야.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살아요. 내한테 한 사람을 줬거든 한 사람을 아끼고 10사람을 줬거든 10사람을 아끼고 내가 이 사람을 아끼면 하느님이 내가 10사람을 아끼면 100사람을 줘. 근데 100명을 아끼면 1000명을 준다니까. 하느님이 욕심이 좀 많네. 저놈이 일 좀 잘하거든. 그러면 일거리를 막 맡겨. 근데 일거리 맡기면서 힘을 안 주고 맡기냐? 내가 100명을 아끼면 그 100명을 내가 이끌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1000명을 보내면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주고
너한테 사람을 보냄이지 하느님은 야비한 짓 안 해. 사람 보내놓고 일 시키먹고는 나중에 저 인건비 띠먹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이야. 우리가 그걸 몰라서. 네 앞에 온 사람을 아껴라. 너한테 그 힘을 주리니. 이것이 이제 후천세계에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네가 앞에 사람을 이용한다라거든. 그 벌은 네가 받을 것이라. 네 앞에 사람을 아끼는 자만 앞으로 그 힘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라. 지금 뭐라고 잘 빌려고 안 해도 된다.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조금 대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진심으로 대할 게 없는데 그럴 때는 네 일 해라. 네 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남는 시간은 네 일만 해라. 내가 진심으로 안 하고 가식으로 대하잖아요. 가식으로 대하면 네가 얼마나 가식으로 대했는지 정확하게 시험지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상례를 앉아갖고 또다시 시작하게 해. 가식은 거품이기 때문에 항상 꺼줍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서부터 또 가게 하거든.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해해 그리고 네가 하면서 가식으로 해갖고 좀 돈 좀 벌어 모았다면 정확하게 희한한 사람하고 니를 다뤘습니다. 해갖고 네가 가식으로 그런 거를 손님들한테 대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루는 것은 정확하게 가져가요. 여기 사기꾼이야. 그러면 내 자식이 사기꾼이 안 오면 사기꾼이 오는 게 더 낫지. 내 자식이 어디 가서 희한한 일을 겪어갖고 내줘야 돼. 가식으로 이룬 거는 정확하게 사기가 걷어갑니다. 우리 왜 망하는지를 몰라서. 우리 지금 삶 속에 이런 걸 지금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조금 벌었다가 내려가고 벌었다가 내려가고 좋아졌다가 또 울상 지어야 되고 좋은 날이 있으면 또 그런 날이 또 있지. 그 말이거든요. 좋은 날인지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인생은 즐겁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아주 기쁘고 즐겁다가 그다음 기쁘고 기쁘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거예요. 이 좋은 일만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말다가 이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후천시대에 우리 홍익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즐거운 삶을 살아야 돼.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은 아이들 때 있는 거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갖고 이게 요새 신용으로 나온 스마트폰이라도 좋은 거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 죽겠죠. 이게 아들이 좋은 거고 어른이 되고 나면 즐겁게 살아야 돼. 네? 좋은 거는 항상 좋다가 나쁘다가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그 양반이 북카페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서 요걸 이야기한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요거는 우리가 성장할 때 이야기고 앞으로 홍익 인간들이라면 즐거운 일을 일으켜라. 즐거운 일을 일으키면 즐거운 일은 절대 즐겁다가 말다가가 있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즐거운 일은 어디서 발생하냐? 좋은 거는 내가 어디 선물을 받든 뭐 경제를 내가 좀 주니까 받든 내가 뭐 모질할 때 주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지만 뭐 3천만짜리 백을 하나 사주니까 엄청 좋죠. 좋은 걸 갖고 누가 뭐라 하는 게 아이고 딸링 요새 내가 행복해 이런단 말이죠. 행복한 게 나중에 또 이렇게 갖고 끌냐 그래. 그거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것도 아주 조금 좋고 많이 좋고 아주 미치게 좋고 이런 거지. 그거는 좋은 거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좋은 거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요런 것이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후천 시대에는 우리 홍익 인간들은 즐겁게 살아야 돼. 즐거운 건 어떻게 해야 일어나냐? 선물 받는다고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되 저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이 생긴 너무 감사하니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기 있어야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사회가 아주 좋아지니까 이게 내가 아주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에 우리 국민들이 여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1대1 상대가 아니고 나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면 절대 좋고 나쁘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 내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득된 게 있다면 많은 사람한테 이로움이 일어나고 이걸 보니 항상 흐뭇하고
인자 즐겁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는 우리가 즐겁다가 그 즐거움이 우리가 이 압이 탁 차면 그 다음 기쁜 대로 넘어가요. 기뻐진다 이제부터. 기쁘기 시작하는 게 압이 탁 차면 그 다음 행복해집니다. 요렇게 하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가면 너는 천상으로 가버리지 구천에 떠돌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탁한 육신을 쓰고 다시 여기 와서 공부를 해서 나를 열심히 갖추어서 또 행하고 해야만 업이 없어지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네가 해탈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업이 소멸되면서 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육신하고 분리하는 순간 너는 상층으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층으로 안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벗고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지. 하느님을 믿는다고 니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끌어안고 있다고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먹다구로 아무리 두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중승생들 한 5,000명 갖다가 막 큰 스님들 다 모아놓고 두들면서 그 재물 주고 해도 못 올라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나는 일을 하면 우리 조상님도 해탈을 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신 분들이잖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빛나는 일을 하고 사회에 뜻있는 일을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내가 가면 내가 해탈하는 거는 물론이고, 나를 위해서 우리 오늘날을 위해서 희생한 영혼들이 모두가 해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효도가 일어나는 게라. 효도는 내 엄마한테 잘한다고 효도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가 일어나면 조상 대대로 전부 다 해탈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홍익 인간들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를 갖추면서 살은 이유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잖아. 조상의 얼을 빛내라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안으로 차주독립 힘을 가지라고. 그 힘으로 밖으로 인류 공영이 이바지할 때라고. 우리는 채찍 맞으면서 배우지 않았던가. 코 흘리길 때.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들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홍익 인간 1대들이에요. 모든 조상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면 밖에 나와서 아주 무슨 좀 좋은 소리라고 해갖고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지금 좋은 소리 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구름 끼는 날이 있으면 햇빛 나는 날도 있다. 그거 초등학생 이야기를 하고 앉아서, 그러고 이야기를 갖다 믹서를 잘 해갖고 모양을 만들어갖고 내가 했다 그러고, 그것도 초등학생이지. 그런 소리 하면 초등학생이라 지금. 사찰에도 앉아서 주장을 이렇게 주장자를 이렇게 쿵 해놔놓고 맨 동네 시골 아저씨들 이야기하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깨야지. 우리가 깨야지 그런 걸 바르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런 말들 가져 노는 거는 이제 끝내.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었고 육해 공군이 어떻고 막 그러죠.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는 이유는 너가 그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일을 겪는다라는 것은 뇌를 공부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초를 모르고 세상에 나서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거는 경험만 하는 거죠. 경험만 해. 예를 들어서 내를 엿장사를 할 수 있게 지금 길이 일어났어요. 엿장사를 하면요, 가만 앉아서 못 하거든요. 동네방네 쫓아다니면 가위 들고 쫓아다니면 두드려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나오고 애들이 나오고, 애들 나오면 하는 짓거리가 있고, 동네에 내가 다닐 수 있는, 아주 동네마다 구석구석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엿장사 아니고 그렇게 구석구석 다닐 수 있나요? 고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면 구석구석이 다 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나는 엄청난 것을 흡수할 수 있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엿장사 신세가 뭐가 좋다고. 엿장사가 지금 세상에
내가 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르게 패턴을 잡아가지고 모든 경험을 내가 걸음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인생 설계를 할 때 필요하게끔 쓴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요. 동네만 다니고 한 것이 아니고, 동네 다니더라도 전부 다 이 기운을 만질 수 있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으로 쫓아나와서 말하는 모양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동네는 어떤 기운이 흐르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구나. 아주 주역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다 읽고 다닐 수 있어. 기초를 알고 진짜 네가 다닌 걸 정성껏 다녔다면, 그리고 오늘 일지를 쓰기 시작을 했다면,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을 내가 기록하기 시작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너는 박사 중에 최고 박사가 돼요. 그럼 이 지역에는 어떠한 물을 먹고, 아주 들어가는 게 한계가 없죠. 어떠한 물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피부가 어떻구나, 이쪽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이 어떻게 되는구나. 오만 거를 전부 다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고 지금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 내 앞에 닥치는 거를 활용해서 바르게 쓰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냥 엿장사 30년 해버린 거죠. 이게 뭐 고철의 구리는 요새 시세가 어떻고 이지랄하고 앉았대.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대로 사는 거하고, 이는 기초를 알고 엿장사를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갖고 구리값이 요새 얼마인가 따지고 사는 사람하고 인생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옳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어째 너는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한테 널리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째 너는 아직까지 저 구리 하나를 쫓아다니느냐 이 말이죠. 고무신 한 짝을 쫓아다니고, 요새는 고무신은 치지도 안 합니다. 이 소리나 하네. 이건 다르겠죠. 이 스승님한테 어떠한 조건을 줬는지를 나중에 공부하면서 중간에 조금 스승님 살아나온 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와요. 이 스승님은 어떤 조건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험한 거를 전부 다 내 앞에 보일 수 있는 조건을 내한테 준 사람이에요. 이 스승님은 시문파리부터 시작해서 끈파리부터 해가지고 구두 닦기부터 안 해본 게 없이 자란 사람이야. 부유하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부모도 다 뺏어버린 사람이야. 세상에 그 암울했던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이 6.25가 끝나고 그 암울했던 데 내동댕이 치놓은 사람이라고. 그 속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된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읽으면서 사회를 배운 사람이야. 조건을 따지지 마라. 니한테 준 조건이 니한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조건을 바르게 되살려서 내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줬는데 우리는 너무 기초에 대한 걸 몰랐더라 이 말이야. 내한테 준 조건이 내 인생을 사는데 최고 알맞게 주는 겁니다. 절대 불만하지 마라. 불만하면 하는 만큼씩 너는 더 어려움을 처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더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가야 돼. 인생은 평등하게, 하나도 불리하게 준 적도 없고 이롭게 준 적도 없고 평등하게 줬습니다. 부잣집에 나온 것도 가난하게 나온 것도 니한테 주어진 조건을 바르게 활용한다면 멋진 인생을 살겠지만 그 조건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너 인생은 한번 불평할 때마다 어려운 삶을 사는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자는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는 모르니까 애먹었잖아요. 힘들게 살은 걸 고생이라 그래요. 힘들게 살은 걸. 우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삶 자체에 어렵게 돼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모르고 또 이렇게 지식이 없이 모르고 사니까 손발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낮은 시대를 살 때는 고생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수준이 높아지는 사회가 살면은 고생을 하며 살면 안 되거든요. 고생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경험할 게 많아진다라고 해야지. 이거는 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위가 넘었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한 40%만 딱 넘어서면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부거리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가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교육이나 무슨 이제 이런 게 없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헤매는 게 고생이거든요. 헤매버리면 고생이야. 지금 지식인들이 사실은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지식인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먹지요. 지금 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게 사는 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식인 사회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잘못돼 갖고 있는 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식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다른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인들이 자기 할 일을 못 찾아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어. 이러면 고생인 거예요. 경제가 있다라는 것은 경제인이 어떤 일을 할 일이 지금 됐다라는 것이고,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게 지금 있어서 갖춘 거거든요. 이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옆으로 헤매는 거죠. 일을 해, 일.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식인은 일꾼이 아니거든. 그 일한다 소리를 접어야 되는데, 나도 할 일을 찾는다라고 고막해라 저 가서. 그러면 일이죠. 내가 지식인들이 할 일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은 뭐를 해야 되는 좌표가 없어요. 좌표가 없어. 뭘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었는지 이 좌표가 없다니까. 분명히 시대가 지식을 갖출 시대가 돼가지고 지식은 내가 갖추었는데 이 지식을 갖춰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좌표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는 일어나고 사회는 발전해갖고 경제도 기본으로 갖추었는데 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경제인은 투자하는 사람들이고요. 경제를 못 가졌을 땐 경제를 벌어갖고 가지려고 하는 거고, 가졌으면 그때부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거든. 이제부터 경제는 투자를 하려고 지금 이룬 거예요. 그럼 지식은 내가 이렇게 쓸 때는 지식을 갖추갖고 뭘 하려고 지식을 갖추느냐면 세상을 만지려고, 사회를, 그렇게 사회 연구원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돼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청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데 노동자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떤 청이 있어요. 지식인 청들이 노동자가 돼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사회가 잘못되는 거거든요. 지식인 청이 아니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거지. 지식인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회 불평불만을 해요. 지가 그러면서 지가 불평불만을 한다니까 사회를. 그럼 사회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지가 힘들다고 해서 남을 자꾸 불평불만하고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자꾸 어떤 일이 생기죠. 어려워진 게 어디 한 도가 있거든요. 그 내려가면 그 이상은 더 안 내려가고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한도가 있어 어려워지는 것도 계속 어려워지는데 조금씩 어려워져요. 이게 어려운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불평불만 때문에 어려워져요. 100% 무조건. 내 부인한테도 내 남편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아들한테도 사회도 저쪽에 경제인들도 좌우지간 정치인들도 네가 불평불만하면 지식인은 무조건 어려워. 지식인들이 왜 지식이네요? 많이 알아서 세상을 풀어갈 줄 알아야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너는 지식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알아서 지식인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지식인이 돼? 근데 사회는 지금 모르고 저래서 하는데 이걸 쳐다보고 불평불만을 해. 그럼 네 할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불평불만 안 해요. 열심히 살지.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는 불평불만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 해갖고 어려워지면 한계가 딱 있는데 여기 어려워지는 도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30-40% 딱 가면 여기서부터는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 사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남을 탓해요. 이제는. 남을 탓하기 시작을 한다고.
사기를 당해도 차 사고가 나도 뭔가 일이 터져도 이제 남 탓을 해요. 지 탓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잡아뜨려요. 하느님이. 그 잡아뜨리가 어디로 보내? 유배 보내. 그래 격리를 시켜본다니까. 어디로? 병원으로. 감방으로. 뭐 전부 다 이게 유배지거든요, 이거. 뭐 산속으로 뭐 이래. 뭐 이렇게 헤매 글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전부 다 유배 보내버려. 하느님이 현대판 유배지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 유배 뒤에 도수. 요런 걸 잘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옛날에는 임금이 유배 보냈는데 지금은 임금이 유배 임금도 없애버고 지멋대로 줘 유배 보내게. 그 유배의 원리도 못 땄어 지금. 그러니까 유배를 보냈다라는 것은 죽이려고 유배를 보낸 게 아니고 어렵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환경을 아주 없애가지고 넘 탓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불평불만을 못하게 혼자 있으면 못 불만을 해. 그러게 병원에 가든 감방에 가든 이게 현대판 유배지거든요. 왜 절간에 들어가서 있는다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내 혼자 산다든지 이거 다 유배지예요 지금. 자진출도 유배지가 있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데가 끌려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 방법으로 지금 유배지가 이게 도수가 수백 가지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 사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가서 내가 한 뭐 6개월짜리 유배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 그러면 이걸 내가 알고 조금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든지 이 원리를 알면 들어가서 외로움이 있어. 이제부터 뭔가가 내 반성도 하고 사회 보는 눈이 또 다시 열리거든요. 이게 입을 닫으면 보이고 열려요. 생각이 나고. 불평불만하면 입을 열었기 때문에 안 보여. 계속 추락해도 네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불평불만하면서 회사가 망할 뻔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아무리 당신이 자랑을 해도 조금 있으면 간대히. 왜? 지금 코로나로 해갖고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당신은 이거 계속 이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거든요. 누구도 다 불평불만할 때야. 그래서 얼굴도 새카매지고 막. 근데 요렇게 저렇게 불평불만보다는 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딴 데가 다 어려워도 나는 안 어려워져요. 하늘이 지키거든 이제부터. 저 사모님도 불평불만은 막 하려고 한 게 이거 돼 그냥 돼. 자동으로 이 쌓여가지고 뭐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올 거고 넘어질 거고 자빠질 거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가 같이 일하니까 그만 이게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돼 버리는 거지. 내 주위에 막 탁한 기운들도 정리되고 막 뭐 얼굴이 막 돌아오는 거지 이게.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유배를 갈 때는 유배를 가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준다라는 건 작은 그 값의 유배가 있고 큰 값의 유배가 있는데 큰일 하던 사람이 유배를 가면 기본이 3년이에요. 쪼매난 거로 갖고 유배를 보내면 풀리는 것도 6개월 만에 풀릴 수가 있는데 큰 거는 무조건 3년이에요. 사실 이 지식인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자리에 와갖고 지금 있는 것도 유배 당인 거나 똑같아요. 그 방법이 도수가 다른 거죠. 내 일을 딱 하는 것이 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하지만 여기 와서 내가 다시 나를 집어보고, 내가 이게 조금 한 단계 낮춰서 거기에다 놔둔 거예요. 여기서 못 견디면 이제는 또 딴 데 가봐도 이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유배 또 다른 데 낮은 데 또 가야 돼. 더 고독한 데로 가야 되는 게라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보내. 근데 여기 와가 딱 멈춘 거야 지금. 여기 멈춰갖고 한 3년이면 내가 세상에 안 보이던 게 보여야 돼요.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요래 되니까 이제 희망적이죠. 그래서 원래 유배를 옛날에 임금 때는 높은 사람만 보내요. 네? 사회 그래도 뭐 오는 자리에 이런 사람만 유배 가는 거거든요. 저 백성들은 유배 보내는 게 없거든요. 백성들은 저쪽 뭐 곤장체가 내 보내보고 막 뭐 이렇게 뭐 이 하는 거지. 그 뭐 유배까지 보내고 뭐 감리해 주고 없거든요.
유배를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윗사람들이에요. 윗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많은 적도 만들고 내가 처음보다 자꾸 불평불만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딱 이게 쌓이니까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를 보내는 뜻은 뭐냐면 조금 쉬어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막 익하면 이제 나중에 적이 더 많이 생기거든. 조금 쉬어라 이거 보내는 거예요. 누가 대를 덮어 씌우든 어쨌든 이래 됐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쉬어라고 임금이 알아서 빨리 보내주면 거기에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적막강산이죠. 그 유배지가. 딴 사람하고 소통도 많이 못하게 하고 뭐 시큰 한테 저 밑에 놈들 하나씩 보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야. 이제 내 자리에서 내가 못했던 일. 바빠서 뛴다고 그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던 거. 그렇게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되죠. 딱 몇 개월이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딱 정리가 돼. 그때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뭐 있나요, 여기서. 지필모를 갈지언. 이래갖고 글을 쓰는 게 유배 가서 좋은 이 작전이 다 나오고 책이 다 나오고 사회에 이 필요한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해갖고 다 그런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면서 세상에 내가 몰랐던 거, 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팍 열리죠, 이제. 열리니까 이걸 막 책을 쓰니까 이거는 신이 쓰는 거지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책을 쓰니까 책을 쓰면서 몇 개월, 1년, 그 겨울이 지나고 막 이래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내 생각이 그렇게 팍 지금 내가 에너지가 질량이 세상을 불만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세상을 다시 요는 거를 지금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 근무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와요. 저절로 와. 부르지도 않는데 저거가 찾아온다니까. 그게 뭐 왕실이든 뭐든 어디서 높은 자리거든요. 이런 데에서 이런 학자라든지 이런 그 뜻이 있는 이 기운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절로 생각이 나고 그쪽으로 와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겨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들다 보니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너무 이게 그 편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저거 책을 썼거든요. 이걸 만져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유배를 오셔서 이러한 저서를 지금 꾸몄다. 어마어마한 걸 꾸민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딱 그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갖고 저서를 좀 내가 한두 번 조금 보면 안 되겠는가. 뭐 이래. 그 이제 가지고 이제 빌려주죠. 너무 고맙잖아. 찾아와 주니까. 이걸 주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임금 앞에 들어가요. 이는 책은 임금한테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갔다 왔는데 그러면 보고를 해야지. 그 보고를 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이걸 갖다 조금 뒤져보더니 이거 뒤지다가 이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반 명령 내려가죠. 모셔오라고. 임금이 보낸 거는 임금이 풀 수 있거든요. 모셔오라는 거죠. 그냥 풀려요, 이제.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던 이런 것도 잠재졌고 내가 빠지는 바람에 뭐 이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오니까 이 사람은 그때 있던 자리보다 월등한 자리로 올라갑니다. 몇 년을 여기서 썩었지만 그 몇 년 동안 올라갈 자리 안 올라가려고 해도 그 자리 정확하게 보내. 이게 유배의 원리예요. 근데 한 분류가 있어. 들어가가지고 막 유배 가가지고 막 어떤 새끼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고 막 불평을 해요. 막 극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이제 이거 뭐 1년 넘어도 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 그 희한한 놈이 와갖고 이걸 막 같이 막 이래 하다가 막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복수하러 가고 막 이렇게
이러다가 이게 이제 임금한테 또 이게 정보가 들어갔네. 이제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사양 내려갑니다. 그로 이젠 끝이야. 여기 유배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조금 쉬어가면서 더 생각을 해달라. 이러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주 그 탁한 기운을 키우면 그냥 그는 알려고 임금이 하지 않아도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어. 들어오면 그거는 무조건 사약이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유배, 지금은 현대판 유배지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 내 자리가 아닌데 내려가는 건 유배 가기 전. 그렇게 내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내 있던 자리에서 자꾸 내려와요. 나도 모르게. 언제 보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건 유배 가기 전에 도수예요. 자꾸 옮긴다고 이게. 옮기는데 여기서도 정신만 더 내려가. 더 내려가니까 나중에 여기서 되게 받치니까 나중에 내가 병이 오든지 안 좋아지든지 이래가지고 산사를 찾는다든지 그러한 환경에도 나를 안 놔둔단 말이죠. 왜? 그 환경에 네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하는 게 나중에 병원에 가고 누워서 뭐 7개월 있다든지 암이 걸려갖고 투병을 한다든지 뭐 암 걸리려고 하면 제법 되게 두드리 맞을 때거든요, 이거는. 목숨까지 거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게 스스로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너는 저절로 움직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하는 거라. 그 현대판 유배 이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이 지식인들이 유배를 가요. 또 경제인들이 유배를 가고. 일반 우리 백성들은 유배 보내는 법은 없어요. 이제 유배에 아무리 안 돼도 요 안에 60%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배에 제일 이게 이게 보내는 데는 30%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 30%, 경제인 30%. 여기 최고 유배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유배 간 거예요. 병원에 뭐 하라고 보냈느냐면, 무언가를 새로 생각을 하라고 공부시키려고 보냈는데 여기서 자꾸 막 그 화를 내요. 그럼 사약 내려와야지. 병원에 누워서도 고집 부리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사약 내려와요. 그거는 하늘서 내리뿌리. 병원에 가면 겸손해야 돼요. 내 몸을 당장 의탁을 하고 있잖아요. 겸손해야지. 아픈 사람은 아픈 기 나서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두 가지 없어. 네 아픈 거가 나서려면 무조건 겸손해. 두 가지가 없대. 아래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그걸 가르치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주는 게 그게 윗사람들이거든요. 알아야지 내가. 나도 모르고 이래 됐는데 저 내 아래 사람들이 내처럼 되면 돼?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살라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윗사람이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특수교육이에요. 이게 생활도고. 생활 속의 길을 다 준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지금은 뭐 신앙으로 해갖고 매달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식사회라는 것은 생활 속에 모든 길을 담아주기 위해서 성장을 한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힘이 스스로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에부터 봉급 안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백성을 쳐다봤던가, 내가 이 잘 나가는 걸 얼마나 이 세상에 감사함을 느꼈던가, 네가 지식을 갖출 때 백성이 피었다면 어디로 갔던가, 내가 지식을 안 갖췄으면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회사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회사에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추는 걸 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시절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외국에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려면 이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는 그 희생을 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모들의 이 뒷바라지가 돼가지고 이게 환경이 만들어져 갖고 이 자식들을 지금 공부를 시키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공부를 시킨다고 대우를 더 잘해줘요, 이래. 백성들이 피와 땀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지금 요새 우리 이게 디지털 대학 다니는 거하고는 질이 틀려요. 디지털 공부시키는 거는 상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뭐 이런 거로 해갖고 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동생은 신발 공장 가서야 됐었고 신발 공장에 가면 얼마나 그 아주 핍박 받아가면서 그 기술 배워가며 그렇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떤 자는 저 돼지 미긴다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고 어떤 애들은 저쪽에 저거 뭐 차 그 뭐 수리공 이런 데 그런 데 갖고 몽키로 던지면 대가리 맞아 가지고 피가 흘리면서도 굽벅거리며 일을 해야 이 월급을 받았고 이 돈으로 전부 다 붙이져 가지고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내 동생들이고 내 형들이고 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런 경제를 일으켜 갖고 내가 공부했는지 또 내 집에서는 그렇게 없다라고 하니까 네 집에 없는 게 그렇게 갖고 공부한 사람은 그런 일을 낸 게 아니고 또 무슨 뭐 철강 뭐 사업을 한다라든지 뭐 장사를 했어요. 장사는 생산이 아니고 돈을 일로 오게끔 조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이 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장사는 이게 돈을 이동하는 조종만 하는 거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만큼 힘을 갖췄도록 너희들이 공부할수록 뒷바라지 한 거는 열심히 일한 백성들 뿐입니다.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공부를 시켜놨더니 너희들은 직장을 좋은 데를 마련하게 되고 그 직장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대우를 좋게 받겠다라고 해갖고 네 식구들밖에 더 먹고 살았어. 네 아파트 큰 거 차지하고 네 승용차 좋은 거 타고 거기서 조금 돈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다가 무슨 뭐 세탁 하나 사주고 뭔가 조금 집에 그 촌에다 조금 붙여주니까 뭐 해준 티나 내고 너거는 막 열심히 일 안 하고 막 자꾸 막 손만 내미냐 하고 그 재가를 어떻게 받는지 지금 이걸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 나라가 멈추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뒷바라지에서 교육을 시킨 너희들이 이 사회에 할 일을 바르게 하는 실력이 안 나와갖고 이 나라가 지금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너희들이 그러한 환경을 지금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해갖고 이 회사가 지금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그 회사에 들어온 지 15년, 20년이 됐다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네가 월급 받아 먹고 살고 대우 좋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했다라가 보니까 너는 여기서 공부를 더 안 하고 실력을 더 갖추지 안 하고 이렇게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려고 이럴 때 네 실력이 안 나와 이 회사가 지금 잘못돼 갖고 휘청거리는 거 보지도 않았네 말이야. 근데 니를 더 쓴다고? 조금 더 놔두면 회사는 망하는데 한 번 요렇게 해봤다가 또 데리고 있다가 또 한 번 요렇게 해봤다 또 데리고 있다가 망할 판이니까 지금 니를 빨리 내보내고 사람을 또 다른 수혈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 잘 들으세요.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뇌를 갖추었다면 너희들은 분명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실력이 나와야 되고 네 처자만 잘 먹고 살아라고 해서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너희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집에 잘 나가지고 내가 갖춤을 갖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 팀이에요. 백성들은 열심히 고생을 하는 반면에 너희들은 실력이라는 걸 갖추어서 아주 지적이고 뜻있는 일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빛내가지고 그때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국민은 이 염원을 담아놨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고 너희들이 바르게 성장했고 진짜로 뜻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뒷바라지 하려고 전부 다 재산 또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서 내한테 전부 다 이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올리는 이게 뭔가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뭐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걸 쳐다보면 이런 게 내가 더 잘하지 네가 더 잘하겠나 이놈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설계해 옵니다. 돈 잘 버는 때 선수는 우리 선배님들이고 네 부모님들이지 너는 공부만 많이 했잖아 이놈아. 공부 지식을 많이 갖춘 거는 돈을 많이 못 벌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식이라야 되고, 지식을 지금 이 현대 지식, 신지식을 갖추던 신지식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념이 옳고 그른 거를 따지가며 공부를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거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순환을 받고 있는지, 이 지식인들이 순환을 받고 있는지, 하늘이 이렇게 두드리던 너희들이 이걸 깨치지 못하고 이걸 또 깨치도록 가르칠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암울한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아주 지금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뭔가를 출세를 바랬고 실력 안 되는 게 기울로 간 사람들이 지금 인후순환을 받고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환경을 지금 겪는 것이지, 내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하는데도 이걸 만일에 우리 이제 이런 당사자들이 듣고 저 미친놈 지랄병 한다 소리 해도 돼. 벌은 하늘에서 내리지 내가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의 일꾼이 이 지상의 옳고 바름을 지금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야. 내 자신이 어려워졌다면 분명히 너한테 문제가 있느니라. 이걸 하나라도 곰씹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런 걸 내가 노력을 하는 이런 준비를 한다면 너는 그 길이 또 열리고 네 살 길을 분명히 열어준다. 근데 사회를 탓하고 나의 기반이 돼줬던 주위의 환경을 탓하고 이런 회사를 탓하고 우리를 이끌어줬던 이런 분들을 탓하고 있다면 너는 바닥에 곤두박질 계속 쳐가지고 아주 짐승보다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내몰아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 사회가 피눈물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동정이란 그런 사람한테 베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한테는 동정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깨치라고 지금 어렵게 해놓는 거지 너희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이 사회를 풀어주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집을 부리고 내 똑똑 따고 또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손잡아 줄 수도 없고 하늘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수없는 고행을 했지만 이 고행을 시키면서 하늘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일을 하느님이 했다. 나는 자체로 지금 일을 안 하고 중단합니다. 묘한 놈이 하느님의 제자가 한 놈이 된 거예요. 내가 조금 심하게 말을 했나? 이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고 아주 그런 사람 아니. 내가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 사람 마음 넓고 아주 따진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 나는 엄청나게 사랑한단 말이죠.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있어서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큰 피해 없이 그래도 엄청난 소용돌이의 피해를 안 입고 태풍이 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때는 잘못하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크게 따르지 않고 겉으로 살짝 건드려가며 지금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해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길을 열 거니까 그런 것은 조금만 참으면서 내 공부 삼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저 민초들이 그렇게 힘들고 저 인류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금은 환경이 나은 거니까 조금만 견디면서 우리가 자성을 조금 더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세상은 곧 바뀝니다. 몇 년 안 갑니다. 3년이면 희망의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 5년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몸의 피부에 닿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10년이면 남북 통일할 것이고 7년이면 인류의 기아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급변하는 세상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들 자신들의 조금의 노력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겪어야 됩니다. 실패는 우리가 무식할 때 그 말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면 70% 때까지 실패도 많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실패 속에서도 또 모르던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들이 실패예요.
이건 70%올 때까지는 무수한 실패 속에서 또 이게 모선을 찾아내고 실패 속에서 또 모선을 찾아내서 인류 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인류 진화하는 데는 실패로 가지고 항상 빚어내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실패를 하고 죽는 사람들이 한을 남기고 가고 그 뒤세대들이 또 그 위에 발판 위에서 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70%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사회는 실패를 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지식을 다 갖췄고 이 사회에 모든 그 방편이 빚어졌다면 이걸 가지고 인자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실패 없는 세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진화 발전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을 요 전거, 그러니까 이란에서 사회는 정확하게 이란이 있고 이안이 있는 겁니다. 이란을 먼저 이루고 이안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3대 7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70% 왔다라는 이란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 속에서 실패도 하고 실패를 경험 삼아 또 노력하고 이런 것이 이란 속에 있는 거죠. 이안을 갈 때는 실패를 경험 삼아가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안은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패는 없는 겁니다. 장사는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장사와 사업을 몰란 거야. 지금 이때까지 박죽 섞어가지고 단어를 같이 섞어 먹었는데 장사하는 거하고 사업은 다른 거예요. 장사는 일안을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이안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갖고 이것이 성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는 성공이 아니에요. 장사는 내가 장사를 해서 이루는 데까지고 사업은 성공을 하는 길이 사업이에요. 성공하는 데는 사업으로 들어가야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안과 이안.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일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안이 완성된다. 이렇게 할 때 100이 되는 거거든요. 일안은 70%. 이안에 들어갈 때는 2차적인 거죠, 이게. 이안이 들어갈 때는 요 30%를 마무리하는 거. 요것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일안을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폐허에서도 살았고, 무식할 때 살았고, 이런 걸 막 경험해 보려고 했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걸 해볼 수 있었죠. 경험. 신문팔이도 해보고, 뭔가 쇠도 깎아보고, 어려운 데서부터, 뒷일부터 시켜가지고, 일 키운다고. 그거는 우리가 일안을 일할 때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앞으로 이 사회에 너희들을 전부 다 고등교육 이상 공부를 시키는 때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누구든지 고등교육은 기본으로 배우는 시대예요. 오늘까지는 그래도 고등교육 못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100% 고등교육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립니다. 그럼 고등교육을 갖추어 가지고 저쪽에 백돌 들고 하면 지고 올라가 보라 하면 이게 되냐? 그러면 이 아주 지식을 크게 갖추게 해가지고 저쪽에 쇠 깎아 보라고 지금 보내면 되냐? 앞으로 사회는 쇠 깎는 기술을 안 가르칩니다. 이 나라부터 쇠 깎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인자는 고생은 성공의 어머니고 어려움 굳은 일부터 우리가 해봐야 너무 심정을 한다. 이런 것은 시대가 뒤떨어진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우리가 왜 사는가를 짚어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왜 사느냐? 우리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산다. 이건 기본이라 해야 돼요. 고생을 하기 위해서 살고 돈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돈은 다 만들어 두었다. 앞으로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돈은 다 만들어 놨어요.
미국서 헌돈 나오는 거 더 찍고 이건 바꾸면 몰라도 미국도 돈 더 찍으면 지금 저 망하는 나라가 돼요. 돈도 앞으로는 더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헌돈을 그것도 엮고 폐지시키기 위해서 그만큼을 더 찍으면 몰라도 돈을 더 생산해 갖고는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금도 땅속에서 다 캐갖고 올리갖고 지금 어느 만큼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다 있고 세금까지 해가 다 있다고. 전부 다 갖추어 놨고 돈도 지금 다 이루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돈 벌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까?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까? 요런 거를 설계하고 요런 거를 잡아보고 세상을 만져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나? 안 그러면 인류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될까? 이런 연구. 우리가 이 세상이 일안으로 지금 우리가 발전해 올 때, 그 돈 많은 나라부터 돈 없는 나라까지 쫙 정리가 돼 갖고 지금 있는데, 이걸 이제는 이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 인류가 전부 다 웃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져볼 수 없을까? 이는 뜻있는 생각. 작게는 이 나라 안에서 아주 민초들하고 열심히 고생한 노동자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웃으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식을 갖췄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식을 갖춰가지고 신문 배달을 해야 되나? 신문 배달 왜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신문 배달할 때는요. 세상을 만져나갈 때예요. 인자 만질 때. 돈 많은 자제라도 신문 배달 한 번쯤은 돌아보면 좋아요. 아니면 앞으로는 그런 세상은 인자 전부 다 일막 1장 같은 거 있대. 연극할 때. 이제는 1막 1장은 내린다 이거죠. 내리고 2막 3장 여기 무대가 올라갈 때라고 요걸 보고 2013년도부터 이제 정법시대, 인본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시대는 뭐냐면 사람 사는 세상. 인자는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발버둥 칠 때가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가는 시대. 요걸 인본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지식인들이 출연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뭐 사람 세상을 너희들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열어가겠노?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지식 사회가 됐다라는 것은 인자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굴하게 살면 안 되는 게 사람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거 잡아보면 우리가 비굴하게 산다든지 아주 비참하게 산다든지 무슨 약육강식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이 아니고 아주 사람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열어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모르고 그런 방법은 몰랐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혼신을 다했고 또 우리 동생들이 또 내 오빠 내 언니 공부시키려고 혼신을 다했고 이 나라가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노력을 해온 것이 초점이 딱 있단 말이죠.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한 팀이 돼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지식인을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왜 고생했어요? 왜 힘들게 그렇게 내 혼신을 다했어요? 부모님은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투척. 그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헌신을 한 거죠. 헌신. 그죠? 모든 내 몸을 바치고 내 삶도 그거 다 바친 겁니다. 이게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자식 공부시키려고,
자식을 지식을 그래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야기하면 자식이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게끔 만들라고 사람 만들라고 이 소리거든요. 지식을 갖추어야 사람이 돼요. 무식하면 사람이 아닌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 사는 방법이 출현합니다. 사람이 나와야 사람 사는 방법이 출현하지. 이 방법이 출현하면 모두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동물에서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하는데 이만큼 노력하는 이유가 사람 되려고. 사람 되려고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동물에서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못 쓰고 중생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사람 이름을 못 쓰고 인간이라는 소리를 쓰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관자를 두어갖고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사는 거는 동물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을 뭐로 할 일이 아니고 진화 발전하는 과정이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물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존하고 살 것이다. 하나, 지식인들부터 너희들은 지식을 갖춘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게 처음 희생하고 간 에너지를 먹고 지식을 갖춘 겁니다. 이 지식을 갖춘 사람들부터 사람으로 등극하고 거듭나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만인을 득되게 사는 홍익인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라고 내 힘을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나를 불태워서 나를 던져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류는 이때까지 운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가 남긴 유산, 지식이라는 것을 전부 우리가 먹게 되고 이걸 다 갖추게 되니까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세상에 사람이 널리 이롭게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세상에 즐거운 일을 만들어내고 기쁜 일을 만들어내고 행복함을 만들어내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려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한을 남기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영혼이 아주 행복하겠군. 이게 한이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손이 즐거우면요. 우리 그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즐겁죠. 내가 즐거우면요. 내 조상이 즐겁습니다. 이제 조상을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찡그리고 울고 있잖아요. 조상이 같이 울어요. 여기 조상입니다. 근데 내가 즐거우면 조상이 즐거워요. 근데 내가 기쁘면 조상 어때요? 조상이 기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조상도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행복한 나는 주인공이니까 난 직접적으로 행복한 것이고 조상은 간접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절대 조상이 즐겁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천도를 내주고 빌어주고 뭐를 해줘도 조상의 그 한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인본시대에 지금 열고 나가야 될 우리의 숙제에 섰다 이 말이죠. 노동자는 내 조상들의 자손이에요. 지식인도 내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오늘날에 살고 있는 청청마다의 우리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조상의 얼을 빛내라. 우리 어릴 때 이걸 배웠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한테만. 우리 숙제였었어요 이게.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고생을 할 때는 조상들도 마음을 졸이고 뒤에 붙었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손
도우려고 고생을 하니까 이 자손들이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제 낙을 일으킬 때다. 고생 끝에는 낙이 일어나야만 정확한 시대를 우리가 정확한 방법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는 고생을 했으니까 낙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 지식인은 고생을 안 했으니까 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지식인은 이 노동자들이 나를 지식을 갖추게끔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 끝에 낙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원리가 우리 노동자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우리 국민들이고 이것이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만들어주면 나는 그걸 보고 기쁜 겁니다. 기뻐야 되는 거라. 이게 우애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즐거운 거 우애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즐거워할 때 나는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 일을 지식인들은 만들어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만들어내 주면 너희들은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갖춰갖고 할 일을 못 했다라고 하면 너희들 죄는 엄청난 겁니다. 백성들 고생한 모든 에너지를 내가 먹고 내 할 일을 못하면 너희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죽으면 너희들 거기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영혼이 너희들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무슨 결과가 지금 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만 되는, 우리 일을 찾아서 했다라고 하면 나를 뒷바라지한 이 노동자들이 즐겁게 살게 해줘야 되는 것만이 너희들이 일을 했다라고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바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경제인들 이 전부 다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설계가 나와요. 1차로 고생했다면 2차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 답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1차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이 세상을 이루었다면 2차 일은 2안이죠. 이게 고생인 거는 2안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은 일 속에 있는 것이지 보람 있는 것은 일 속에 있는 겁니다. 돈 많이 줘갖고 저 유럽에 가서 놀고 있다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람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보람 있는 일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고생을 하는 일이 돼요. 고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자는 그 다음에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을 설계해 주는 게 지식인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식인들이 이러한 법칙을 모른다라는 거죠. 뭐를 설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2차적으로 뭐를 해야 될지 이걸 지금 가닥을 아무도 못 잡고 있는 거죠. 이 나라는 지금 2차적인 도약의 길로 지금 접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2차적인 일은 분명히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이루어놓은 이 바탕 위에서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뜻있게 살아가는 이런 일을 설계를 해서 2차적으로 우리 삶이 넘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